반갑습니다.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투자 시나리오가 딱 하룻밤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전략을 통째로 수정해야만 했던 한 증권사 리포트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이었죠. 일본 현지 출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투자 논리는 뭐랄까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 잘 짜인 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일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 갑자기 닥친 현실이 어떻게 충돌했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유통과 음식료에 걸었던 우리의 기대, 바로 인바운드 베팅과 글로벌 방패 전략이 뭐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엎은 새로운 리스크, 그 정체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전략가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와 최종 결론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죠. 애써 세운 계획과 갑자기 닥쳐버린 현실, 그 충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시죠. 왼쪽에 보이는 이 청사진, 이게 불과 얼마 전인 2월 말까지 우리가 믿었던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소비가 살아날 거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에 켜진 저 붉은 경고등,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중동발 리스크라는 먹구름이 모든 걸 뒤덮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세웠던 원래의 투자 아이디어, 이게 과연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그 성장 논리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현지 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뭐랄까 결정적인 데이터를 하나 포착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일본을 찾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줄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들이 쓸 돈이 고스란히 한국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엄청난 반사이익의 기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니까요. 제이프론트 리테일링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들,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무려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일본을 떠난 중국 관광객들의 그 막대한 소비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곳, 바로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같은 국내 대표 유통주의 인바운드 베팅을 하는 거였죠. 아주 논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창이 있었다면 포트폴리오의 다른 한쪽에는 아주 든든한 방패를 준비해뒀습니다. 그게 바로 음식료 섹터였죠.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더라도 해외에서 워낙 잘 팔리는, 그러니까 막강한 글로벌 실적을 가진 음식료 기업들이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줄 거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실적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죠. 삼양식품, 오리온, KTNG처럼 해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들은 보시다시피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적으로 증명된 훌륭한 경기 방어주라는 증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짜인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멀리 중동에서 날아온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부 충격. 이게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세운 투자 모델에 갑자기 끼어든 아주 치명적인 새 변수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고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변수 말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가는요, 단순히 기름값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고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 리스크가 우리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 바로 그 자체인 셈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탄탄한 투자 논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진짜 전략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시나리오 A입니다.
이건 가장 낙관적인 경로인데요. 이 중독 리스크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고 유가가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존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인바운드 관광객 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유통주에 계속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면, 이럴 땐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 즉 새로운 플레이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전략적 피벗입니다. 무게중심을 성장주에서 경기방어주로 단호하게 옮기는 거죠. 소비가 둔화돼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가격 결정력을 가진 음식료나 편의점 업종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이번 분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의사결정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통제되는 시나리오 A에서는 백화점을, 반대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시나리오 B에서는 음식료와 편의점에 집중한다. 아주 명확하죠? 결국 우리의 다음 행동은 저유가라는 변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당장 A나 B 둘 중 하나를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의 핵심 변수인 유가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는 플레이북, 즉 A안과 B안 중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프로들의 대응 방식이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대응의 무대다. 꼭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투자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수전구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파도가 닥쳐도 그에 맞는 서핑보드를 꺼내들 준비가 된 사람이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가장 날카롭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